풀려란 정진상 법원의 조건 저희가 준비한 7입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풀려났는데요. 구속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조금 전 영상 바로 보겠습니다. 5개월 만에 석방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28억 약정 의혹은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그건 뭐 따로 유동규 씨 등이 나중에 실장님 댁에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섭 씨 편지에 등장하던데 혹시 무슨 재판에서 말씀 나누셨는지. 김민수 씨 면회 때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 첫 번째 질문에 답 매고는 변호인이 질문을 받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난 정 전 실장인데 재판부가 그 정 전 실장을 석방하면서도 여러 가지 좀 많은 조건들을 좀 깐깐하게 달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1심이 이제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제 석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째 지금 복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검찰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미 이제 1심 만료 기간이 다 돼가고 또 지금 오늘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많이 내걸었어요. 일단 이 보석금도 5천만 원 내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지역도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하고 일체 연락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전자팔찌까지 지금 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치 조까지 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나가서 뭐 SNS나 뭐 등등을 통해서 뭐 관련자들하고 뭐 이 소통을 할 경우에 바로 이 보석 조건에서 어긋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 구속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사실상 집에서 거의 뭐 연락도 할 수도 없고 사실상 또 그런 사실상 뭐 분위기다.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관계로서 이제 아마 보석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일단 석방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뭐 전자팔찌 착용하는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5천만 원, 사건 관련자 뭐 여기에는 뭐 여러분들도 알만한 여러 인물들이 있겠죠. 직간접적인 접촉 금지,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된다 한 대략 5가지 그 조건을 다 재판부가 붙였는데 결국 이게 정 전 실장의 크게 4가지 혐의 중에 증거인멸 교사 의혹 뭐 이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이 보석을 결정하면서 뭐 도주에 대한 우려는 첫 번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라라는 것과 이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이 도주 우려를 좀 상쇄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가능성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서약서를 제출하고 또 이 사건 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지 마라라고 이제 그 강제 조항을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을 좀 상쇄시키려고 법원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하고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거지만 거의 뭐 구속 수사와 다름이 없는 정도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부분입니까? 이제 직간접 접촉을 금지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직간접 접촉을 금지했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계속 뭐 그 감독하지 않는 한 자신의 휴대전화로는 뭐 다른 그러니까 다른 사건 관리자와 통화를 안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매개로 해서 연락하는 것까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점은 약간 우려가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으로서는 어쨌든 정진상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그 뭐랄까요 이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놓고 보석을 허가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진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주면서도 엄청나게 고심한 흔적은 오늘 저 몇 가지 조건 말고도 또 있어요. 오늘이 4월 21일이고 6월 8일에 6개월 구속이 만료가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 재판에서도 사건 다수 관련자가 증거인멸과 자해를 시도했다. 이렇게 만기 석방하면 증거인멸을 더 쉽게 발생하는 게 아닐지 허가 여부에 대해서도 우선 검토하고 시점과 조건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정진상 실장은 계속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원했었고 그런 입장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앵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고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부 보석 석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진상 실장의 증거인멸 여지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보면 정진상 실장의 그런 행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 반경을 최대한 좁힘으로써 재판에서 최대한 진실이 규명될 수 있게 하는 데 힘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검찰의 입장에선 좀 수사에 힘이 빠졌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속 상태에서 신병을 확보한 채로 검찰이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이른바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의 진술을 굉장히 얻고자 했을 텐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대한으로 행사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라고 검찰 측에서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을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요. 구재영 차장님. 네. 이게 정 전 실장 말고도 정진상 전 실장 말고도 최근에 김용전 부원장이나 김만배 씨도 보석을 신청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까지 만약에 물론 뭐 각기 다 똑같은 케이스로 사례를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다 보석이 됐을 경우 보석이 허가됐을 경우 풀려났을 경우에 대한 검찰도 그걸 좀 우려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하는 이유는 수사의 어떤 신속성과 편의성 때문에 인신을 구속해서 사건의 실체를 빨리 파악하려고 이제 인신 구속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6개월이 거의 다 만기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풀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시간에 쫓기고 앞으로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핵심 피의자라 하더라도 예. 이 그 구속 만료 기간에 앞서서 보석으로든 아니면 구속 만료 기간이 지나서 법적으로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화면입니다. 저 화면. 5달 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베일에 쌓여있는 가장 핵심 인물로 불렸던 정진상 전 실장이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본인 뇌물 관련 여러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영상까지 한번 만나봤고요.